이 영상은 현대문학으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새로운 책 리뷰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리즈에서 이번에 신간이 나와서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던 작가님의 신작 소식일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바로 임소라 작가의 짐승처럼입니다. 출판사는 현대문학이고요. 우선 많이들 아시겠지만 임소라 작가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2013년 중앙신인문학상 시부문과 2015년 문학동네 대학소설상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 특히 작년에 초파리 돌보기라는 작품으로 제13회 젊은 작가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셨는데요. 이번에 출간된 짐승처럼은 작년 현대문학 9월호에 발표했던 소설을 퇴고해서 현대문학 핀 시리즈 47번째로 선보이는 작가님의 새로운 장편 소설입니다. 저 역시 작년에 초파리 돌보기를 인상적으로 읽었던 터라서 이번에 작가님의 새로운 소설이 나온다고 했을 때 더욱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선은 표지부터 보시다시피 굉장히 강렬한 책인데요. 핀 시리즈는 아티스트의 회화나 사진 작품을 표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소설의 분위기와 너무나 잘 어울리기도 하고 또 그 자체로도 소설과 엮어서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하나의 이미지 텍스트가 되기도 해서 저도 새 책이 출간될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표지를 확인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짐승처럼은 표지를 보자마자 그리고 실물책을 받자마자 좀 흠칫 놀랄 정도로 강렬함을 느꼈던 책인데요. 책을 읽기 전에는 초롱초롱 빛나고 있는 이 눈이 도대체 무엇을 담고 있나 하는 것이 가장 궁금했고 다 읽고 나서는 어쩌면 이거는 인간의 눈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하자면 소설은 실종된 유나라는 아이가 목격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작합니다. 목격 당시 활짝 웃고 있었고 또 자동차가 쌩쌩 지나가는 도로를 사뿐사뿐 걸어 건너갔다는 유나. 사실 이 유나는 유기견인데요. 사라진 유나를 찾기 위해 동물보호소 소장을 중심으로 모인 이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화자인 예빈도 그중 하나예요. 예빈은 유나가 낳은 별나라는 강아지를 입양해 기르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라진 유나에서 시작해서 점차 예빈의 어린 시절 이야기로 들어가게 돼요. 예빈은 7살 때 갑작스럽게 동생이 생겼습니다. 엄마가 동생 채빈을 2살 때 이모네 집에 맡겨놨다가 3년 만에 다시 데려오게 된 건데요. 집으로 돌아온 채빈은 이상한 행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엄마에게 경계심을 보이며 입을 다물거나 길에서 팔던 병아리를 비롯해서 떠돌이 개와 고양이, 심지어는 낯선 또래 애들까지 집에 데려와 재우는 거죠. 무엇보다도 예빈이 17살이 되었을 때 엄마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일이 생기고 그 사고에 채빈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되면서 예빈과 채빈의 관계는 더욱 미궁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과연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라진 유나는 어떻게 되었을지 소설은 겹겹이 쌓인 이들의 기억을 조심스레 파고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줄거리였는데요. 유기견 유나의 행방을 쫓는 현재의 이야기와 예빈과 채빈의 어린 시절을 다루는 과거 이야기가 이렇게 교차하면서 서술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두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는 짐승이라는 키워드가 자리하고 있고요. 짐승이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좀 부정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 역시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 이런 다소 거친 표현이고 사전에도 매우 잔인하거나 야만적인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뜻이 함께 나오거든요. 이렇게 짐승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아닌 동물 이것을 가리키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동물 안에서도 좀 급을 나누고 있다. 라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소설의 제목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짐승처럼 야만적이고 몰상식한 누군가 혹은 그런 행태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 표지 속 눈동자가 너무 초롱초롱하게 너무 밝게 빛나고 있지 않나요? 이 소설에는 짐승처럼이라는 표현이 몇 차례 직접적으로 등장하는데요. 한 가지 대표적인 부분을 좀 언급해보자면 말씀드렸다시피 이모네 집에서 이모를 엄마처럼 따르면서 자랐던 채빈은 진짜 엄마의 집으로 돌아오면서 말하자면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삶의 대부분 동안 형성해온 그 가족과 정체성에 대한 개념 이것들이 한순간에 통째로 무너지는 경험을 한 바 있는데요. 이후 조금 더 성장한 채비는 집에 어미를 잃은 새끼 고양이나 다친 개 등등을 데려와 키우면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동물을 있던 곳에 두고 오라 라는 말에 개를 데리고 나가서 한동안 돌아오지 않고 나중에 그 개와 함께 살려고 그랬냐라는 물음에
나는 짐승처럼 살겠지 했어 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채빈이 말하는 짐승처럼 살겠지라는 말은 예빈에게나 독자에게나 알쏭달쏭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꾸만 집에 온갖 존재들을 데려오는 채빈의 행동과 습관처럼 내뱉는 언니 화났어? 라는 물음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것에 대해 생각해보기 위해서는 유기견 유나를 찾는 현재의 이야기에도 집중을 해봐야 하는데요. 소설의 도입부에서 유나는 인간 아이인지 개인지 쉽게 분간하기 힘들게 묘사가 됩니다. 보호소 소장과 간호사는 유나를 찾는 전단지에 뜬금없이 해리포터 영화의 헤르미온느 사진을 넣습니다. 우는 얘기는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인기 연예인과 사례금 문구가 큼직하게 들어가야만 전단지가 주목을 받는다는 거죠. 이 책을 읽어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그 외에도 소설 곳곳에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요소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유나의 실종 이면에 자리한 각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마침내 깨닫게 되죠. 우리 집에 들어와 가족이 될 수 있는 존재와 그럴 수 없는 존재의 기준, 즉 반려와 보호에도 일종의 조건이 있다는 것.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들의 급을 매기는 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임을 깨닫고 나면 자연스레 도대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와 타자를 구분하는 이 이분법은 소설에서 인간이 여러 동물들을 상반된 태도로 대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자신들의 라인을 타지 않는 직장 동료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는 그런 따돌림으로 그리고 어른들이 미성년자인 아이들에 대해 갖는 선입견으로도 드러나요. 인간의 전유물이라고 여기는 이성, 합리성에 따라서 판단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 아닌 너를 이해할 수 없다. 납득할 수 없다. 라는 이유로 쉽게 배제하는 논리이기도 할 텐데요.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의 제목인 짐승처럼은 도리어 인간답다라는 말 자체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고 그 안에 내재한 폭력성을 인정하고 또 공고한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시도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소설에서 유나와 관련된 이야기가 점점 더 전개되고 그리고 채빈과 예빈이 다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해 가면서 짐승처럼이라는 표현의 의미 역시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데요. 물론 인간으로서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있는 그대로의 너와 나를 바라보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짐승처럼 사는 삶의 방식은 오히려 더 자유로운 세계를 여는 가능성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이 우리라는 테두리를 조금 더 넓힐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쩌면 이 표지의 이 커다랗고 맑은 눈은 그 가능성을 기대하기에 이렇게 빛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임소라 작가님의 짐승처럼 이 책에 대한 리뷰 겸 추천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또 종차별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은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SF 소설 분야에서 자주 접해왔었는데요. 이렇게 임소라 작가님만의 방식으로 풀어낸 이야기도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특히 예빈의 시선에서 이전에는 몰랐던 사실들, 예빈과 채빈의 기억이 어긋나는 부분들을 확인해가는 과정이 흥미진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서늘하기도 했는데요. 이 책은 그래서 끝까지 읽고 나면 자연스레 처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읽는 경험과 사건의 전후 맥락을 다 아는 상태에서 읽는 경험이 사뭇 다를 것 같은데요. 더불어 비교적 짧은 경장편 분량이고 간결한 문장 덕에 페이지가 술술 넘어가기는 하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이야기는 이 사회와 인간과 비인간이라는 이 종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깊게 느껴져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꼭 추천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 이 영상은 현대문학으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 영상입니다.